여러분, 저는 35살이 되도록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첫 직장은 6개월 만에 부도, 두 번째 직장에서는 억울하게 쫓겨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업마저 동업자의 배신으로 무너졌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제게 던진 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제가 계속 실패만 반복했는지, 왜 좋은 기회들이 항상 제 곁을 스쳐 지나갔는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열심히 해도 자꾸만 꼬이기만 하는 상황에 지쳐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3년 후 저는 그 어떤 스타트업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정말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드릴 수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운명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35살이 되도록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저주라도 한 것처럼 모든 일이 뒤틀리고 엉켜버렸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첫 회사는 6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그 다음 직장에서는 상사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쫓겨났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작은 사업도 동업자의 배신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원룸에 곰팡내 나는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몇만 원이 전부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민준아, 너는 정말 운이 없구나. 그 말이 내 무의식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무작정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24시간 문을 여는 동네 도서관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무심코 집어든 낡은 책에는 당신은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가 믿는 대로 되었다면 나는 지금 이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젊은이, 그렇게 비웃을 일만은 아니지. 옆자리에서 책을 읽던 백발의 노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네. 자네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저요? 글쎄요. 운 없는 사람이요. 노인은 빙긋 웃었다. 바로 그거야. 자네는 스스로를 운 없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깊이 몰입해 있네. 마치 그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말이야. 그의 말에 나는 순간 멍해졌다. 나는 어떤 역할로 살고 있지? 생각해보니 나는 나 자신을 불운한 실패자,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오늘도 또 뭔가 잘못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거울을 볼 때마다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최면 상태, 즉 트랜스에 빠져 살아가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순간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지. 마치 긴 운전 끝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고속도로 최면에 빠진 것처럼 말이야. 그날 이후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그를 기다렸다. 며칠 후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김 선생.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자네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신념의 스위치를 켜보게. 자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버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도 늘 고생만 하셨어요.
김 선생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그거야. 자네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성실하게 살면 고생한다는 신념을 받아들인 거지. 마치 고생해야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왜 항상 어려운 길만 선택했는지, 왜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됐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고난까지 물려받으려 했던 것이다. 김 선생은 내게 이상한 숙제를 내주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같은 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내 안에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편의점 직원이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보였고, 카페 사장이 손님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 느껴졌다. 지금까지 나는 내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몇 번의 면접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다. 그때마다 역시 나는 안 되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김 선생의 말이 떠올랐다. 불운이 닥쳤을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웅크려 때를 기다리는 오소리처럼 행동하게. 그리고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해야 해. 큰 위기 뒤에는 반드시 큰 기회가 온다네. 나는 면접에서 떨어진 날, 좌절하는 대신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IT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내가 예전에 일했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분야였다. 망설였지만 김 선생이 말했던 새의 눈과 곤충의 눈이 떠올랐다. 넓게 보고 동시에 깊게 파고들라는 조언이었다. 나는 IT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닥치는 대로 읽었고, 동시에 그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과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다. 면접 전날 나는 거울을 보며 되뇌었다. 나는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 나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면접 당일 나는 떨렸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김 선생이 말했던 모호함을 허용하라는 조언이 떠올랐다. 나는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인정하고 대신 어떻게 접근하고 배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왜 이 분야에 뛰어들고 싶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제게 새로운 기회이자 저의 잠재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동료들과의 갈등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 선생의 주어 전환이라는 조언을 떠올렸다. 나는 동료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대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니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 스타트업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민준 씨는 정말 운이 좋았어.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들이 말하는 운이 무엇인지. 어느 날 나는 김 선생을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도서관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는 환하게 웃었다. 보게나 젊은이, 자네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걸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운명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신념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 안경이 어둡다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밝다면 세상도 밝게 보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가장 어두운 안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운이란 내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경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 됩니다. 저는 한때 저 자신을 실패자라는 트랜스에 가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트랜스에서 깨어나 새로운 신념으로 저를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는 대신 잠시 웅크릴 때를 기다리고 다음 기회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전력을 다해 잡았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우리의 신념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창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십시오. 운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둘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운을 결정할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행운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어떤 신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트랜스 상태에 빠져 계신 건 아닐까요? 제가 김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 역시 운 없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한 신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라도 심어드렸다면 그 첫 번째 변화의 신호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이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운명 창조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운명의 출구를 찾고 계신지, 어떤 새로운 신념으로 바꾸고 싶으신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봄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